오늘은 구글 내 지도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제로 지리정보 시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지리정보 시각화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인 사건처럼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지도 위에 올려놓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렇게 쉽게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장소와 관련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지리정보 시각화가 필요한데요. 물론 이런 지리정보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하게 있고, 그들 모두 다양한 수준의 도구들이긴 하지만 아마도 가장 쉬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구글 지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글 지도와는 약간 다른 건데요. 구글 내 지도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내 지도로 들어가려면 가장 간단한 것은 일단 드라이브에 들어가고요. 드라이브에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여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설문지 드로잉, 여기 바로 구글 내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구글 내 지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구글 지도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글 지도 위에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구글 내 지도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가면 바로 아까와 동일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동일한 장소이고 아까 만들었었던 제목 없는 지도가 바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시든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목을 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예로 들고 싶은 거는 세계의 작가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일단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의 제목이 세계의 작가들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목 없는 레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이어를 일단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레이어 추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레이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로 한번 가장 유명한 셰익스피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적어보고요. 다음 셰익스피어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한번 지도 위에 적고 싶은데요. 그 작품의 배경이 베로나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베로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베로나 이탈리아라고 뜨죠.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작가이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은 베로나라는 곳입니다. 이 베로나라는 곳을 검색하면 이렇게 이탈리아 베로나라는 도시에 이렇게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가 생기죠. 여기서 지도의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로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위도와 경도의 표시입니다. 나중에 지리 정보를 좀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위도와 경도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위도와 경도 정보를 또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수정을 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제목을
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해도 되고 아주 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요. 더 길게 설명을 달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카드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나 동영상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나 동영상을 추가해서 해보겠습니다. 구글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로미오와 줄리엣을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미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이 그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 아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설명이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됐습니다. 훨씬 더 보기가 좋죠. 물론 여기다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적인 이미지를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동영상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더보기를 눌러서 유튜브 검색을 해서 똑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검색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찾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런 화가의 그림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 더 추가할 수 있고요. 필요 없으면 휴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장을 눌렀고요. 그러면 이 버튼은 뭐냐면 이건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스타일을 눌러보면 현재 이 아이콘이 그냥 평범한 이 파란색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콘을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아이콘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다양한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그 장소에 어울리는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맞춤 아이콘으로 해서 아예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역시 사진이 있다면 여기다 올려도 되고요. 간단한 방법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하트라고 사랑 이야기니까 하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자, 스타일, 그 다음에 수정, 이미지나 동영상 추가 것도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도착지도 설정인데 이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버리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나의 카드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물론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더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일단 이 손 모양은 이걸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지도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콘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추가하고 싶으면 이걸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누르면 또 하나의 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새 지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KML로 내보내기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디오에서. 자, 현재는 그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별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스타일이라고 한 거는 바로 아까 이 아이콘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스타일은 내가 하나하나 다르게 선택할 때마다 각각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카드를 다 동일한 아이콘으로 하고 싶으면 균일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순서가 있다면 숫자의 순서를 선택하시면 1, 2, 3, 4 그런 순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 라벨 있음 없음이 있는데요. 라벨은 현재 없는데 라벨이 표시가 되게 그냥 이름을 택하면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아까 제목을 새겼던 그 라벨이 여기에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벨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도의 형식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 지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성 형태로, 위성 사진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형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순 지도를 한번 택해볼까요? 이것이 오히려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주제의 지도를 잘 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 그리기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 그리기를 누르고 이거는 뭐 필요 없겠지만 선 또는 도형 추가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양한 각도로 또 지금은 사각형을 그렸지만 뭐 오각형, 육각형 마음껏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붙이고요. 어쨌든 저장을 하고요. 물론 이것도 여기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스타일도 좀 투명도, 테두리 두께도 좀 굵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투명도 이렇게 하고 색깔도 선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나 동영상도 역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예컨대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할 때 이렇게 특정한 지점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장소를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지역의 전체 범위 그거를 지정해줘서 거기에다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 것이죠. 고려시대의 절터의 모양, 형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심지어는 나중에 이 네모 위에 그 옛날 그 이미지라든가 현재 남아있는 그 유물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겠죠. 아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더 추가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요. 장소에 대한 어떤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추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어 추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게 기본적인 레이어가 있었는데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하면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세 개의 작가들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작가를 내가 셰익스피어를 택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로미오와 줄리의 여러 개 작품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새로운 작가를 택해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 다른 레이어에 하는 것이 편리한 이유가 여기 이 레이어에는 셰익스피어만 담아내고 이 새로운 레이어에는 또 다른 작가를 택한다면 예컨대 윌리엄 포크너 이런 식으로 택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명의 서로 다른 작가의 서로 다른 레이어를 택하고 여기서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가령 윌리엄 포크너의 레이어만 보고 싶다면 여기서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라지죠. 이거는 현재 윌리엄 포크너에 관련된 레이어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셰익스피어를 택하면 지금은 셰익스피어와 윌리엄 포크너 두 개의 레이어가 다 동시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다시 체크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셰익스피어 레이어에만 지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면 위에 여러 개의 지도가 동시에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지도가 바로 각각의 레이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 개의 레이어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셰익스피어 레이어에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작품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 이걸 클릭해서 아이콘 추가를 하면서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레이어에 대해서도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데이터 표 열기도 있는데, 데이터 표 열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표 열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카드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지만 여러 개의 셰익스피어 작품에 해당하는 다양한 카드를 쭉 많이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에 이름과 설명 이런 것이 있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표가 만들어지겠죠. 마치 엑셀 표처럼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 엑셀 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복사를 해서 스프레드시트 파일에서 작업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작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기서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아까 레이어 추가해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비디오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레이어 추가, 그 다음에 각 레이어에 대한 작업, 그런 걸 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한번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같은 파일에서 공동 작업하는 것, 그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 혼자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동일한 지도 위에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크 복사, 이것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하는 것 말고 이렇게 링크 복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역시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공개라고 뜨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제한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뷰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집자로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링크가 있는 사람은 심지어 와서 편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링크를 통해서 초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와서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 미리 보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누르면 내가 만든 내 지도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선택하면 이렇게 좀 더 멋있게 보이게 되죠. 지금은 추가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사진 9장과 동영상 1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고요.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